잠시 후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를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저희는 프렌디오 DJ 강민채, 김고우입니다. 민채 DJ, 오늘 날씨가 정말 좋지 않나요? 학교 오는 길에 보니까 교정에 햇살이 가득해서 기분이 괜히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고우 DJ. 아니, 저도 오늘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왔는데 기분 좋은 바람 덕분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사실 오늘이 조금 특별한 날이라 더 그렇게 느꼈나 봐요. 오, 역시 민채 DJ도 저랑 같은 마음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방송은 수습 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새로운 부원들이 선배 부원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첫 방송이니만큼 설렘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방송은 청취자분들과 새로워진 프렌디오가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레는 시작에 맞춰 첫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만남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요. 사람은 단 7초 만에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민채 DJ,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7초라니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도 그 순간에 누군가에 대한 이미지가 빠르게 만들어진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짧은 찰나에 호감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해요. 민채 DJ는 첫 만남 하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좀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이 떠올라요. 일단 첫이라는 단어가 안 해본 걸 시도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는 느낌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난다는 게 되게 낯설고 또 어색하긴 한데 네. 어떤 인연이나 경험이 될지 몰라서 또 괜히 신경 쓰이고 설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이 방송도 저희에게는 하나의 첫 만남인 것 같네요. 청취자분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근두근한 첫 시작과 함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프닝 곡으로 분위기를 한 번 더 살려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오늘의 주제와도 잘 어울리는 곡이죠.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속 끝 기다려온 뒤래 연습했던 손들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 번 더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Hey 문 앞에서 슬슬 세어본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안녕 한마디 건넬 때 집에 소리 캔슬 네 말소리는 플레이리스트 yeah 질문은 아니고 알려줘 너의 이름이 뭐더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It's
고우 DJ는 첫인상이 얼마나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첫인상이 좋으면 처음부터 다가가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만큼 관계도 더 쉽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꽤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오히려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대화를 나누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경험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첫인상을 너무 맹신하진 않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내다 보면 처음 느낌과는 다르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첫인상이 좋아서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경우도 있죠. 그쵸. 꼭 첫인상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우 DJ는 첫인상을 볼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뭐 물론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하나만 꼽자면요. 저는 눈빛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오, 눈빛. 네, 처음 만났을 때 눈을 어떻게 마주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눈빛부터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저도 눈빛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좀 깔끔한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 그래서 뭔가 깔끔한 인상을 풍기면 뭔가 좀 더 사람이 순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성격도 단정하고 약간 순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표정도 되게 웃고 계시면 뭔가 좀 더 친근해지는 것 같고 다가가기 쉬워지는 분위기가 음, 풍겨서 좀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첫인상이 생각보다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이것과 관련된 효과를 초도 효과라고 불러요. 초도 효과요? 네, 초도 효과는 여러 정보가 제시될 때 처음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죠. 사람의 뇌는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다 처음 받은 인상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오, 그러고 보니 면접에서도 처음 몇 분 동안의 태도나 그 말투가 전체 평가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도 제품의 첫 이미지가 좋으면 이후 광고 효과도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 걸 보면 첫인상이 우리의 일상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처음 받은 인상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처음 들어온 정보를 기준점처럼 삼아서 이후 정보를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처음 이미지가 좋으면 이후에 작은 실수도 좋게 해석하려고 하고 반대로 처음 인상이 안 좋으면 사소한 행동도 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해도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항상 정확한 판단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첫 만남이라는 게 더 어렵고 또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고요. 혹시 민채 DJ는 누군가와의 첫 만남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네,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 일단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 상상하는 과정이 너무 설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오, 고우 씨는요? 저는 누군가와의 첫 만남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오, 역시. 낯설고 어색하긴 한데 그만큼 새로운 인연이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뭔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 고우 DJ는 누군가와의 첫 만남 전에 고우님만의 그 준비 과정이랄 게 있을까요? 이것만은 꼭 지키려고 음, 한다, 이런 거요. 저는 첫 만남에서는 너무 잘하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괜히 긴장하면 막 더 어색하고 뚝딱거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상대 얘기 잘 들어주고 그냥 리액션만 자연스럽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편한 태도로 임해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참고해야겠네요. 그런데 첫 만남과 관련된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 고우 DJ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디오에서 PD를 맡고 있는 부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인상적인 첫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하굣길에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 친구를 봤어요. 모르는 친구였지만 용기를 내서 같이 우산을 쓰자고 말을 걸었고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함께 걸어가게 됐습니다. 음.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는데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음에 같은 반이 되면서 저희는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어머. 잠깐 스쳐간 인연이 시간이 지나 소중한 관계로 이어진 참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늘 우연처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따뜻하고 귀여운 사연이네요. 그쵸. 맞아요. 첫 만남은 꼭 준비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민채 DJ는 첫 만남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아, 네, 당연하죠. 이 사연을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그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난 친구가 저랑 같은 가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초면인데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 내가 너무 많이 말을 했나 하는 생각이 음. 들면서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부담스러웠으면 어떡하지 싶어서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줘서 너무 재밌었다고 더 친해지고 싶다고 말해줬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보다 상대방은 저를 더 좋게 봐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경험이었어요. 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저는 대학 처음 입학해서 수업 들으러 갔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먼저 말 걸어줬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긴장이 돼 있었는데 먼저 편하게 대해줘서 금방 분위기가 풀렸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첫 만남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오, 아, 그랬군요. 아, 확실히 뭔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편하게 분위기를 풀어주면 더 확실히 친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위에 두 이야기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연은 같은 아파트, 두 번째 민채 씨의 사연은 같은 가수를 좋아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네요. 아, 확실히 공통점이 있으면 더 빨리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은 가치관, 문화적 배경, 관점, 태도, 행동 방식 등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낀다는 유사성 매력 가설도 있잖아요. 오. 유사성이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서 편안함과 호감을 촉진하니 공통점이 있으면 서로를 더 이해하기도 쉽고 편안함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있을 때 왜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마도 나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면 상대를 이해하기 쉽다고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부담이 줄어든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서로 비슷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관계 형성이 훨씬 빠르다고 해요. 아,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같은 취미나 관심사가 있으면 금방 친해지는 거군요. 맞아요. 저도 처음 만난 사람이랑 음악 취향이 같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공통점이 하나만 있어도 대화가 훨씬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작은 공통점이 관계를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럼 저희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구동성 게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 민채 DJ랑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고우 DJ님과. 그럼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 동시에 외쳐보는 거예요. 네. 네, 먼저 가볍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짜장, 짬뽕. 하나, 오, 둘, 셋. 짜장. 짬뽕. 아, 아쉽게도 이건 좀 달랐네요. 아, 그러면은 보통 짜장면집 가면은 네. 보통 짬뽕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아, 네. 보통 저는 짬뽕을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음. 민채 DJ는 주로 짜장면을? 아, 네. 뭔가 약간 그 짜장의 그 달짝지근한 음, 소스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일단 짜장면집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탕수육을 부먹 해 먹느냐, 찍먹 해 음, 먹느냐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찍먹. 찍먹. 오, 오, 이건 통했네요. 오, 역시. 네. 확실히 탕수육이다 보니까 아, 바삭바삭한 그거 아시죠? 맞죠. 그쵸? 맞아요. 아, 역시 고우 씨 뭘 아시네요. 그럼 다음으로는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겨울. 아, 좀 달랐네요. 아, 고우 씨는 왜 여름 좋아하세요?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네. 추운 것보다 확실히 따뜻한 게 좋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땀이 또 잘 안 나는 편이라 아, 저는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땀이 잘 안 나는 편이라니 진짜 축복받은 유전자네요. 저는 그 네. 겨울은 뭔가 계속 껴입을 수 있는데 아, 여름은 계속 맞죠. 벗을 순 없잖아요. 네. 저는 또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아, 겨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렇게 고우 씨를 알아가니까 좋네요. 그러면 물복 대 딱복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딱복. 물복.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딱복도 좋죠, 맞죠? 네. 물론 물복이 되게 더 달달하고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좀 뭔가 식감을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 네. 이렇게
딱딱한, 아삭아삭한 게 좋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저도 솔직히 딱복이랑 물복 좋아하는데 네. 딱복만의 매력도 있고 그 물복의 그 물컹한 식감을 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음. 물복을 좀 골라봤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시험 기간도 끝났는데 어. 시험 기간과 관련된 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네, 그러면 어려운데 오픈북인 시험 대 쉬운데 오픈북이 아닌 시험 가볼게요. 네. 네, 그럼 하나, 둘, 셋. 어려운데 쉬운데 오픈북이 오픈북인 아닌 시험. 시험. 아하, 아, 근데 이건 사실 네. 제가 아직 오픈북인 시험을 안 해봐서 아, 그런 걸 수도 정말요? 있는데, 네, 뭔가 오픈북이라 하면은 좀 그래도 어려워도 네. 뭔가 이렇게 믿을 구석이 있다. 아, 그냥 그쵸. 보면 되니까. 네. 그런데, 어떤 것 같아요, 민지 씨는? 아, 저는 두 개 다 해봤는데요.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뭔가 어려운데 오픈북이면 자료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픈북인데 결국은 약간 오픈북을 할 수 없는 약간 자기의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많거나 좀 음, 어려웠던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쉬운 시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듣고 보니까 네. 쉬운 게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다음에 네. 한번 고우 씨의 시험, 그 오픈북 시험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또 해봐도 네, 좋을 다시 것 같아요.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 또 이것도 엄청 많이 화두에 오르는 질문이죠. 시험 대 과제 대체. 가볼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과제 대체. 오, 오랜만에. 네, 맞았네요. 고우 씨는 왜 과제 대체가 좋아요? 뭔가 시험은 아직까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네. 뭔가 과제는 그래도 하면 되니까 그냥 짜잘짜잘하게 있어도 네. 시험보다는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똑같은 이유로 과제 대체가 더 좋은 것 음, 같아요. 그러면 시험하니까 또 생각나는 시험 기간에 또 카페 공부를 하는지 도서관 공부를 하는지로 음,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카페 도서관 공부. 공부. 아, 좋죠. 카페 공부 너무 좋죠. 네. 저는 사실 저희 학교 중앙도서관 되게 좋잖아요, 또. 네. 근데 거기서 공부를 아직은 많이 안 해봤어요. 아, 네. 근데 그쵸. 도서관 공부는 이제 또 너무 조용하니까 맞아요. 조금 그래도 소음이 나오는 카페가 네. 저한테는 좀 더 맞았던 것 같긴 해요. 아, 맞죠, 맞죠. 카페 공부도 너무 좋죠. 저는 도서관 공부를 올해 처음 해봤는데 오. 뭔가 카페 공부 가서는 뭔가 카페에서 하다가 다른 길로 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도서관 가면은 좀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도서관 공부를 요즘에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저도 도서관 가서 많이 네, 공부해봐야겠네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많이 이야기 나눠지는 주제인데요. 학교나 회사를 주중에 하루 쉴 수 있다면 잠깐 중간에 끊고 쉬어갈 수 있는 수요일이 좋을까요? 아니면 주말에 연달아 있는 금요일이 좋을까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또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금요일. 이거는 역시 이건 근본이죠. 맞죠. 그쵸, 그쵸. 혹시 고우 씨는 공강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저는 이틀 공강이 있는데요. 너무 좋네요. 언제인가요? 월목 공강이라서 네. 이틀 공강이지만 네. 금공강은 또 아니긴 해요. 그래서 네. 다음에는 금공강을 한번 얻어보고 싶어요. 아, 좋네요. 확실히 금공강이 좀 금토일 이렇게 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월공강 생각하면은 또 토일, 월 이렇게 쉴 수 있는 거니까 또 월공강도 네, 나름 좋은 것 같네요. 것 같아요. 네. 오, 공강 이틀이라는 점 너무 부럽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쉽지만 얻어가는 게 없는 강의 또는 업무. 네, 어려워도 내가 성장할 기회가 생기는 강의 또는 업무. 이건 좀 어렵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쉬운 어려운 거. 거. 왜죠? 고우 씨는 어떤 아, 이유인가요? 일단은 네. 제 마음은 네. 약간 쉬운 거를 하고 싶지만 네. 뭔가 머리로는 어려운 걸 해야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할 기회가 또 생기다 보니까 네. 쉬운 걸 하고 싶어도 어려운 걸 계속 해야 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제일 약간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강의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지만 A플을 받기 쉬운 아. 강의라 생각을 하니까 전자를 골랐던 것 그건 같네요. 또 맞죠. 네.
역시 다 잘 맞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도 공통점이 많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요? 공통점이 있어야 더 쉽게 친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고우 DJ는 친구와 공통점이 많은 게 좋나요? 아니면 차이점이 많은 게 좋나요? 저는 그래도 공통점이 많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비슷한 취향이나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도 더 잘 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겹치는 점을 발견할 때마다 뭔가 신나고 흥분되고, 음. 그러니까 그때 신나서 말을 와다다 하는 그 순간이 전 너무 아, 좋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공통점이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꼭 그것만 중요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반대가 끌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나와 다른 점이 있는 사람이 더 궁금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이가 관계를 더 균형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보완성 이론이라고 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다르면 끌린다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완전히 모든 게 다른 사람보다는 나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차이를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린다고 해요. 아. 예를 들어 저는 계획을 잘 못 세우는 편인데 옆에서 정리를 잘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더 의지가 되고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요. 아, 그럼 무조건 반대가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는 비슷함이 더 중요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차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는 비슷한 점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팀플이나 협업 같은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능력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유사성과 보완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함께 작용하는 요소라고 보기도 한다고 해요. 결국 좋은 관계는 같은 점만 있는 관계도 아니고, 다른 점만 있는 관계도 아니라 그 균형이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서로 비슷해서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서로 다른 점을 통해 배우고 채워갈 수 있을 때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안 맞는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1부를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베게린의 스퀘어 들려드릴게요. All the colors and personalities you can't see right through what I truly am. You're
1부에서는 첫인상에 대한 사연도 만나보고 흥미로운 이론들도 함께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첫 만남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가장 멀고도 가까운 기억부터 꺼내볼까요? 네, 바로 부모님과 함께한 첫 기억에 대해서요. 저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살 때인가? 친척분이 사주신 그 핑크색 발레복을 입고 거실에서 막 우다다 달리면서 춤췄던 기억이 제일 먼저 음, 떠올라요. 제가 막 발레복을 입고 막 춤을 추니까 아버지가 막 노래를 틀어주시고 어머니는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즐겼던 기억이 나네요. 오, 생각만 해도 되게 귀여웠을 것 네. 같은데, 저는 부모님이랑 함께한 첫 기억으로 집에서 같이 놀던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 저도 정확하게 또렷하진 않은데, 네. 그냥 같이 웃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랑 되게 따뜻했던 느낌이 남아있어서, 그게 제일 처음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 역시 고우 DJ도 완전 귀여웠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가족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시작된 관계네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그 기억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일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가족이랑 관련된 기억은 떠올리기만 해도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선물 같은 관계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그쵸. 네. 그런데 가족 말고 우리가 살면서 처음으로 선택해서 맺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친구죠. 아, 고우 DJ는 친구와의 첫 만남,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같은 반 된 친구랑의 첫 만남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처음엔 그냥 같은 반이라서 인사만 하고 되게 어색하게 있었는데 어느 날 사소한 걸로 같이 웃게 되면서 갑자기 확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아, 친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고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친구는 가족과는 또 다른 그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괜히 딴짓하는 척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괜히 가방 정리하거나 괜히 책 넘기거나 이렇게 타이밍 보면서 그랬죠. 근데 또 그런 어색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해지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설렘과 긴장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었던 과정이잖아요. 뭐죠? 바로 우리 프렌디오 안에서의 첫 아, 만남처럼요. 그쵸, 그쵸. 민채 DJ는 처음에 부원들이랑 또 후배들 만났을 때 어땠어요? 아, 우선 12기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일단 저와 함께 치열한 면접을 뚫고 들어온 친구들이군 싶으면서 음, 오, 멋있다. 그리고 되게 동습 주민들 같이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대화하고 나서는 되게 똑부러진 친구들이구나 음, 생각이 들었고 13기 후배들을 처음 만났을 땐 아, 진짜 귀엽다. 너무너무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긴장한 모습도 귀엽고 잘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여서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고 더 귀여웠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가지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작아지고 그랬는데 아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괜히 신중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다들 서로 눈치도 보고 분위기 살피느라 더 조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근데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웃는 순간도 많아지고 점점 편해졌던 것 같아요. 원래 사람 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점점 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고우 DJ는 친구를 사귈 때 어떤 편이에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조금 노력해서 다가가는 편인가요? 저는 되게 노력해서 다가가는 편인데요. 오.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또 좀 노력을 해서 막 공통점을 찾고 이러면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오. 근데 그렇게 보다가 잘 맞으면 되게 빠르게 네. 스며들듯 친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더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지 관계가 유지되는 느낌이었죠. 네, 모두 처음은 어색하지만 대화도 하고 시간도 지나면서 편안해지고 안정적인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도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편안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관계를 멈추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 그런가요? 저는 편안한 게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럼 익숙함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좋은 점부터 보자면 서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꾸미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신뢰가 쌓이니까 더 솔직한 대화도 가능해지고 감정 표현도 훨씬 편해지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쓰던 에너지도 줄어들고요. 혹시 민채 DJ는 실제로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 당연하죠. 오. 네, 저는 일단 편한 관계가 되면은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꾸밈 없이 모든 걸 보여주다 보니까 제 속마음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그 관계에 엄청난 힘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휴식이 되고 에너지를 얻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저도 처음에는 서로 눈치 보면서 되게 조심조심 이렇게 대하던 관계였는데 네.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서로 이해되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안정된 느낌이 들고 같이 있을 때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관계가 있어야지 뭔가 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고 약간 힘을 얻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편해지면 배려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관계를 당연시하게 여기게 되면서 소중함을 잊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 듣고 보니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편해지면 오히려 더 노력해야지 하는데 그걸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익숙해진 관계에서 무심코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안정적인 관계일수록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친구 사이가 너무 편해진 나머지 서로를 좀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연락도 늦게 보고 약속도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느꼈던 서운함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편안한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예의나 배려는 계속 필요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친구 관계랑 비슷하게 가족 관계에서 이런 걸 느꼈는데요. 뭔가 부모님과 워낙 편하고 익숙한 사이다 보니까 말을 툭툭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어차피 계속 볼 사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막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싸우게 된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저도 이 부모님한테 되게 편해서 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공감이 가는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그쵸. 결국 관계라는 건 처음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어나가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네요. 그럼 3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첫 만남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네요. 벌써부터 3부가 기대되는데요. 그럼 2부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 끝곡으로는 유다빈 밴드의 우리의 밤 들려드릴게요. 숨죽여 날 잊고서 너의 눈 속에서 오랫동안 빛날 수 있길 바랐지. 있잖아 사람들의 꿈들은 너무 먼 얘기 같아. 내가 바라는 내 모습도 밀어닥친 해가 너무 빨리 느껴져. 우리는 멀어지는 밤을 또 함께 할 거야. 난 사람들의 모습 속을 찾아 헤매며 단 하나의 꿈을 바라네. 상처이면 해 감아둔 작은 맘. 난감한 너의 옷을 속을 사랑해. 너의 밤차 나의 꿈을 바라네. 가만히 잊어본 당신의 한숨 속을 난 보내. 숨죽여 바라보는 서로의 눈 속에서 수많은 너의 밤을 느낄 수 있어. 끝이 없는 내 방황도 네 품에 거칠 수 있었어.
찾아 헤매며 단 하나의 꿈을 바라네 상처 이면에 담아둔 작은 맘 나타난 너의 웃음 속을 사랑해 너의 반찬 나의 꿈을 바라네 가만히 있어본 당신의 수속을 나 오늘이 저물어 밤이 되어도 달빛만으로도 넌 빛나 이 사람들의 모습 속을 찾아 헤매며 단 하나의 꿈을 바라네 상처 이면에 담아둔 작은 맘난 사람들의 모습 속을 찾아 헤매며 단 하나의 꿈을 바라네 상처 이면에 담아둔 작은 맘난 그런 너의 모습을 더 사랑해 우리의 반찬 나의 꿈을 바라네 가만히 있어본 당신의 한숨 속을 나 한숨 속을 나 네, 이번 3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 첫 만남을 만들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시작된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냥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간단한 상황극으로 시작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 좋아요. 호감, 비호감 게임으로 가볍게 풀어보는 거 어때요? 오, 좋은데요. 상황극을 통해서 첫 만남에서 어떤 태도가 좋은지 같이 느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나라면 어떨까 같이 고민하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상황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혹시 어느 학교 다니세요? 전 이화단입니다. 오, 정말요? 저도 이화여대 다니거든요. 그러시는구나. 와, 이건 진짜 조용하네요. 리액션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상황 호감일까요? 비호감일까요? 저는 조금 비호감이요. 비호감까진 아닌데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상대가 너무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계속 신경 쓰게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오히려 너무 말 많은 것보다는 이런 스타일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천천히 친해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는 호감? 맞아요. 약간 생각이 조금 달라지긴 하네요. 네. 그러면 상황극 두 번째를 통해서 또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고우 씨는 요즘 스페셜한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저 진짜 영화 많이 알죠. 봉준호 감독이랑 뭐 베프? 강동원 씨랑은 뭐 그냥 가족이죠. 뭐 가족. 전뭐 거의 영화 전문가 수준이에요. 제가 뭐 미국 살 때는 뭔 일 있었냐면요. 그 하이로드 알죠? 거기서 와,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자기 자랑이 일단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약간 살짝 좀 허세 기운이 좀 나고요. 저는 초면에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서 비호감이에요. 저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웃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재밌고. 역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네요. 그럼 이제는 첫 만남 이후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좋아요. 이번에는 제가 상황을 드릴 테니까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거리를 둘지 선택해보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약속을 자주 미루는 사람입니다. 특히 당일에 취소하는데 이유는 또 그럴듯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몇 번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쌓이면은 더
많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게 또 한두 번이지 여러 번 쌓이면 너무 힘들죠. 네. 네, 그럼 두 번째 상황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든 걸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아, 있으니까요. 그쵸. 대신 제가 먼저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세 번째로 가볼게요. 초반에는 참고 넘어가다가 반복되면 이야기를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초반부터 바로 솔직하게 말하는 편인가요? 저는 비교적 초반에 말하는 편이에요. 오. 상대가 제 마음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오해가 쌓이기 전에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아, 저는 반대로 조금은 지켜보다가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상대를 더 알아보고 나서 말하는 게 좋다고 느낄 때도 많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결국 어떤 방식이든 간에 중요한 건 상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내 감정도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인 것 같아요. 그럼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방법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좋네요. 첫 번째는 적절한 리액션인 것 같아요. 아,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중요하죠. 두 번째는 질문하기인 것 같아요.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 오히려 조금 어색한 모습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 첫 만남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관계가 있나요? 저는 예전에 너무 긴장해서 조금 무뚝뚝하게 굴었던 적이 있는데요. 다시 돌아간다면 조금 더 밝게 그리고 편하게 인사를 해보고 싶어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작년 프렌디오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선배가 생겼을 때 되게 긴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언니가 없고 동생만 있다 보니까 아, 선배한테 다가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잘 보여야 될 것만 같은데 떨려서 처음엔 엄청 딱딱하게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은 다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새내기 같고 웃겼던 기억이네요. 저도 프렌디오 선배님들한테 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되게 고민이 많은데 네. 그래도 최대한 뭔가 자연스럽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고우 씨랑 더 친해지고 싶어요. 저도요. 아, 그래도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저희 벌써 3부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또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3부 끝곡으로는 엠플라잉의 스타를 들려드릴게요.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하늘에 그간 함께 묻던 사람들을 홀리다 시간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난 추억이란 댐에 누워 미처 잡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나를 사는 단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시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을 오감은 눈을 꼬가 이렇게 오늘은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나가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늘 그렇듯 첫 만남은 우리에게 여전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순간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건 화려한 말솜씨나 겉모습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진솔한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모든 관계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느냐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경험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이랑 같은 흐름으로 공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민채 DJ랑도 호흡이 잘 맞아서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가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고우 DJ랑 호흡이 너무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 네,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떨리고 설레는 이 마음을 푸드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고우 DJ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확실히 오늘 배운 그 유사성 매력 효과처럼 고우 DJ랑 청취자분들도 모두 이 라디오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저희 만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확실히 앞으로 많은 공통점을 더더욱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좀 더 친근한 방송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희 프렌디오와 청취자분들의 첫 만남 잘 이루어진 것 같나요? 아, 네. 아, 사실 아직은 좀 서툰 점도 있었지만 부원들의 그 열정이 담긴 방송이었던 만큼 의미 있는 첫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첫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선 저는 뭔가 좀 더 공통점이 많은 점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밝고 명랑하지만 또 올곧은 방식으로 청취자분들께 다가가는 DJ가 되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또 다음 방송에서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올게요. 와, 너무 좋네요. 그런 방향이면 진짜 믿고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옆에서 같이 균형 잘 맞추면서 편하게 공감할 수 있는 DJ가 되고 싶고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좋네요. 네, 다음 방송에서는 지금보다 더 호흡 잘 맞고 듣는 분들이 더 잘 몰입할 수 있게 분위기 살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프렌디오의 모습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으로 NCT 드림의 헬로 퓨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렌디오 DJ 김고우 강민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닮아 기울어진 삶 소원을 담아 차오르는 달 하려다만 괄호 속의 말 이제야 어디도 닿지 않는 나의 닷 넌 영원히 도착할 수 없는 섬 같아 헤매던 날 이제야 기록하지 않아도 내가 널 전부 기억할 테니
시간의 테두리 바깥에서 과거를 막지 않고 선다면 숨이 차게 춤을 추겠어. 낮에도 받지 않은 나의 방 끝없는 밤 남겨진 반 넌 어떨까 나와 같을까 알 수 없음 배 아파지던 맘 더 멀리 자유 그 위로 가자 내일이 우릴 찾지 못할 곳에서 기쁘게 만나 이제야 한눈에 찾지 못해도 돼 내가 널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 기어이 우리가 만나면 시간의 테두리 바깥에서 과거를 막지 않고 산다면 숨이 차게 춤을 추겠어. 드디어 기다림의 이유를 만나러 꿈결에도 잊지 않았던 잠결에도 잊을 수 없었던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기다려 잃어버렸던 널 되찾으러 엉키었던 시간을 견디어 미래를 쫓지 않을 듯 빨라 숨이 차게 달려가겠어 긴 서사를 거쳐 비로소 첫 줄로 접혀 나 두려움 따윈 없어 서로를 감아보게 여신 삶 그들을 감아 내려보는 달 여전히